소크라테스가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지금 나타난 바로는 용기가 지식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키아스는 괜히 예전 지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 지적을 당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궤변 네 번째 시간으로 라케스와 프로타고라스를 비교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궤변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의외로 이 라케스와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라케스란 책에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니키아스라는 사람이 용기는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지식이냐? 두려운 것과 두렵지 않은 것,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두려운 걸 알고 두렵지 않은 것을 알면은 두렵지 않은 것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용감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이제 라케스에서 니키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는 서로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미덕의 성질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용기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용기가 이제 지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용기는 지식과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프로타고라스를 설득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잠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용감하다는 것. 당연히 그러겠죠. 어느 정도 잠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말을 타는 것, 승마하는 것, 아니면은 뭐 전투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용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식이 없어도 대담할 수 있다. 근데 이 대담함은 용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이 없는 경우에 무식한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대담한 거긴 한데 용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이제 또 어떻게 설득을 하게 되냐면 용감자라고 할게요. 용감자는 수치스러운 것과 이제 칭찬받을 것, 이걸 안다고 해요. 근데 겁쟁이는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는 용기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니키아스도 용기를 지식이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도 용기를 지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려운 것과 두렵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 비슷한 얘기하죠. 수치스러운 거는, 수치를 당하는 건 두려운 거겠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운 것과 두렵지 않은 것을 안다, 용감한 사람은. 이 얘기랑 같게 되기 때문에 니키아스의 입장과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같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럼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니키아스가 이렇게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느냐?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내놓게 돼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는 소크라테스가 용기는 지식이다라고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는 지식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이제 비일관적인 상황,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비일관성이 타당한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니키아스를 이 소크라테스, 프로타고라스에서 말한 소크라테스가 니키아스를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적을 했을까요? 이 지적이 타당한지를 봐야 되겠죠. 지적의 타당성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걸 니키아스 입장이 같다고 보고서 이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소크라테스가 니키아스의 입장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입니다. 용기는 지식이라고 할 경우에 동물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용감해질 수가 없죠. 왜냐? 용기는 지식인데 지식을 가질 수 없죠. 그럼 용기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가 되고, 그래서 동물은 용감하지 않다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물을 보고서 용감한 동물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용기가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는 거예요. 용기는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 했을 때 니키아스가 뭐라 그러냐?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요.
네, 이 말을 다르게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예측과 관련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지적하냐면은 이런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과거, 현재에 대한 걸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건 결국 뭐냐,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나타난 미래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려면 당연히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말 소크라테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측의 형성까지 포함해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용기를 이 예측이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나타난 미래에 대한 지식인 거다라고 엄밀하게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엄밀하게. 그러니까 용기에 대한 규정이 엄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너의 규정, 용기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던 너의 규정은 엄밀하지 못하다. 엄밀하게 하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나타난 미래의 지식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아우르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거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궤변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규정을 보다 엄밀하게 해줬죠.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용기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경우는 그러면 용감하지 않은 거네 라고 되고, 그 다음에 용기는 너가 규정을 좀 엄밀하게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반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의 지적이 적절했냐, 적절한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소크라테스는 용기는 지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에게 설득을 마쳐요. 자기가 설득을 다 맞춰놨는데 이것에 대한 동일한 입장이 나타났더니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는 게 이런 식의 반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왜 비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나,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길래 프로타고라스에서 이제 지적하는 부분과 이제 라케스에서 용기는 지식이다를 지적하는 부분이 갈리게 되느냐, 이거죠. 따져볼 수 있는 건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35세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케스는 40대쯤이라고 하는데 5년, 몇 년 사이에 이게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미약해요. 잘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왜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나타난 바로는 용기가 지식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키아스는 괜히 자기는 일단 예전 지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 지적을 당한 거예요. 물론 그 지적도 규정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에 대한 조언,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보다 엄밀히 규정해라.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냐,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키아스의 규정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결국 라케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니키아스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맞추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라케스와 프로타고라스를 모두 읽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만 제시를 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두 가지 책을 금방 읽으니까 한번 보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여기서는 용기는 지식이라고, 여기서는 용기는 지식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비일관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추가를 좀 해보자면은, 정리를 하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니키아스와 프로타고라스의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같은데 이제 니키아스를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은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라고, 네,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니키아스가 용기는 지식이라고 하니까 라케스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는 이제까지 용감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냐, 뭐 모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 네,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니키아스는 소피스트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휘말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일단 니키아스의 주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뭔가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케스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시 보면은 유효한 지적이 없었다. 유효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겠죠. 유효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빠져서 보충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